안녕하십니까, 수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들 중에서 이제 자연수라는 걸 배웠다, 그죠? 1, 2, 3, 4 이래가지고 쭉 가는 수. 그 자연수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요 단원, 소인수분해 하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는 아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약수 배수 할 때, 초등학교 때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자연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수하고 합성수인데, 소수는 뭐냐? 약수가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 수예요. 1과 자기 자신. 그래서 그냥 쉽게 약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는 약수가 두 개. 이런 수가 뭐가 있을까? 2 이런 거. 2는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죠. 그다음 3. 그다음에 5, 7. 뭐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그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수들을 소수라고 하고요. 합성수는 어떤 수냐?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들은 다 합성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 합성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든 소수의 약수는 2개, 합성수의 약수는 3개 이상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소수, 합성수 얘기했는데 자연수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수들이 있어요. 수가 있어요. 수들은 아니고 하나, 1. 1은 약수가 몇 개예요? 한 개다, 그죠?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래서 소수랑 합성수랑 처음에 뭐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거 없이 소수는 약수가 2개인 거,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하고 또 2도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예요. 그리고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소수 중에는 짝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보기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 할 때 소수 중에는 짝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거죠. 2 하나가 딱 있어요. 나머지 짝수들은 전부 다 합성수입니다. 왜? 2라는 약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약수가 무조건 3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가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다.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거 1 하나죠. 그죠? 다음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2, 3, 5, 7. 그 다음에 8 안되고 9, 10, 11. 그 다음에 13, 14 안되고 15도 아니고 16, 17, 18, 19 이렇게 요런 수들을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이런 수들을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참 글자로 적어 놓으면은 소수 우리 0.1, 0.2 이런 소수 있죠. 요거랑 좀 헷갈리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약수가 2개인 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2개인 수, 소수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 그럼 요것들 빼고 나머지죠. 그죠? 4, 6, 8, 9, 10, 12, 14, 15, 16, 18, 20 이런 수들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이런 수들을 합성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우고 그러니까 배수들을 싹 다 지워내 가지고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 방법이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에 걸러내듯이 소수만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그래서 1은 일단 지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는 소수잖아, 그죠?
2는 소수니까 2를 남겨요. 그런 다음에 2를 남겨놓고 2의 배수는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4, 6, 8, 10 짝수를 다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짝수를 싹 다 지워줍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짝수를 다 지워버려요. 2의 배수를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로 넘어가는 거야. 2였으니까 그 다음 수로 넘어가서 그럼 3을 남겨요. 3은 소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3의 배수를 또 다 지우는 거야. 3, 6, 9, 12, 15, 15, 18, 21, 24, 27, 30, 33, 36, 39, 41, 42, 그 다음에 45, 3의 배수죠. 47이 아니고요. 49도 아니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4는 이미 지워졌네. 그럼 다 바로 다음 칸으로. 5는 소수입니다. 그 5의 배수 싹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자리가 5인 거, 0인 거. 다 지웠네. 다음 6 넘어가고 7의 배수를 또 지웁니다.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 49. 그 다음 또 넘어가죠. 11의 배수를 다 지워요. 11, 22, 33, 44 다 지워져 있네. 그 다음 13의 배수 26, 39. 그 다음 이제 없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7의 배수 17 두 배 하면 34, 3배 하면은 51 되니까 넘어가고 19의 배수 그 다음 23을 두 배 하면은 46 지워져 있네. 29 두 배 하면은 48 아니다 58인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두 배 하면 무조건 50을 넘어가니까 여기 남아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를 찾아내는 거. 남아있는 수들 다 소수다.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치입니다. 이렇게 소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수 합성수 고르는 거 이제 할 수 있겠죠. 유제 2번 보면은 요 4번 같은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맞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소수와 합성수와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더하기를 여러 번 더하는 거 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거를 좀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2를 4번 더하는 거. 2 곱하기 4 해가지고 계산했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똑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 그거를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제곱.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럼 2를 4번 곱했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4라고 적어주면 이 녀석 이거는 2를 4번 곱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2의 4제곱 이라고 읽고요. 만약에 5번 곱하면 5제곱, 뭐 6번 곱하면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읽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을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그래서 지수 밑을 지수번 곱하는 거.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여러 번 곱하는 거. 그러면 네, 여기는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학생들이 아직 거듭제곱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2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 2의 세제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곱하면 4, 4에다 2 곱하니까 8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의 세제곱이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 3은 6 해가지고 6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듭제곱 여러 번 곱하는 거,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한번 봅시다. 3을 두 번 곱했어. 그러면은 3의 제곱. 자, 이건 3의 제곱 이렇게 읽어요. 밑은 3이죠. 지수는 2고요. 얘는 3을 세 번 곱했어. 3의 세제곱. 밑이 3이고 지수도 3이고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하라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밑이 3이고 지수는 4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번 곱했네. 그죠? 3을 5번 곱한 거다. 3의 5제곱 밑을 3 지수를 5 되겠습니까? 몇 번 곱했는지를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적어서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거. 그리고 읽을 때는 제곱 2번 곱하면 제곱 3번부터는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12번 곱했다 12제곱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을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5제곱 6제곱 막 12제곱 막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5제곱 6제곱 12제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좀 잘못된 표현인데 뭐 그렇게들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다 보면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3의 5제곱 같은 경우에 5제곱 같은 경우에 방금도 봐. 습관처럼 그냥 튀어나와요. 3의 5제곱 같은 경우에 3의 5제곱 요것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뭐라고 읽는 사람이 있냐면 3의 5승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승이라는 말을 써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3의 5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아마 선생님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수학 선생님 연세가 굉장히 선생님 어렸을 때 연세가 굉장히 많았던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뭐 거의 선생님한테도 거의 뭐 아버지 뻘을 넘어서서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랬던 분들이 썼었어요. 몇 승 몇 승 하는 거를.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조금 젊은 수학 선생님들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젊었던 수학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이제 몇 제곱, 뭐 5제곱, 6제곱, 혹은 5제곱, 6제곱, 뭐 12제곱이면 1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제곱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승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표현이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승이라는 거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근데 여전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몇 제곱이라고 읽어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알고는 있으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5를 하나, 둘, 셋, 세 번 곱했다. 그러면은 5의 세제곱. 요렇게 5를 세 번 곱했다. 그럼 요거는 7, 7, 7, 7, 7을 4번 곱했다. 그죠? 7의 4제곱. 자, 그럼 이거는 3을 3번 곱하고 5를 2번 곱했어요. 이거는 3 3번 곱하고 5 2번 곱하고 어떻게 하죠? 걔네들끼리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여기는 2가 3개, 5가 2개, 7이 하나.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2를 3번 곱하고요. 곱하기 5를 2번 곱하고요. 곱하기 7은 한 번 곱하고요. 자, 얘는 2분의 1을 3번 곱했어요. 그러면은 괄호해서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을 통째로 3번 곱했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사실은 2의 세제곱분의 1하고 같기는 해요.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였다 이러면은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얘도 3을 세제곱하고 2를 세제곱해도 돼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하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수 법칙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분모끼리만 계산 보면 되겠다, 그죠? 3 2번, 7 2번,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면 16은 2를 몇 번 곱하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만 해볼까요? 16은 2를 4번 곱하면 나옵니다.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를 4번 곱하면 나와요.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인수와 소인수. 그래서 인수. 자, 자연수 A, B, C가 있을 때 A가 B 곱하기 C로 나타날 때, 이때 B와 C는 A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약수이기도 하지만 얘네를 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인수랑 약수랑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애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거야. 6의 약수라고 한다면 우리 찾을 수 있다, 그지? 1, 2, 3, 6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죠? 근데 6을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렇게 곱셈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얘네 둘을 6의 인수라고 불러요. 혹은 1, 6 얘네 둘도 6의 인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약수라고 하면은 이제 6의 약수 전체 다를 그냥 쭈르륵 나열해 놓은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약수라고 하고요. 인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때를 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깊이 들어갔을 때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인수랑 약수랑 크게 뭐 따져가면서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라고 하면 그냥 약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B 곱하기 C로 나타날 때 BC를 A의 인수라고 하고요. 특히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인 인수 해서 소인수예요. 그러니까 6의 인수를 생각하면 1, 6, 2, 3 이렇게 있는데 2와 3이 소수다, 그죠? 그래서 2, 3 요 두 개가 6의 소인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소인수분해는 무엇이냐?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에 소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소수 합성수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배우고, 뭐 하려고? 소인수분해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소인수분해는 뭐냐?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야. 뭐를? 어떤 수를 소인수로 분해하는 거.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10이라는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거를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자 이거야. 그러니까 소수들끼리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소수인 인수들로 소수들끼리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곱하기 같은 게 곱해져 있을 때는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12가 2 곱하기 2 하면 4고요. 4에다 3 곱하면 10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압니다. 2, 3은 다 소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를 자꾸 나누는 거야. 쪼개는 거. 가지치기. 그래서 12는 2와 6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6은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는 1과 2인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끝이 소수가 되면, 가지의 끝이 소수가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가지 끝이 전부 다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쪼개주는 거야.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근데 그 선생님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네. 거꾸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로 먼저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로 나누면은 몫이 6이고요. 6을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요. 그럼 2, 2, 3. 요 녀석이 소인수가 된다. 그래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소인수분해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둘 중에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요. 요 방법을 왜 많이 쓰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어차피 저 방법을 사용해요. 요 방법 1도 뭐 써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방법 1보다는 방법 2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 2를 좀 기억을 하고 많이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방법 1보다는 2를 많이 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50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그럼 25와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네. 2는 소수니까 이제 더 이상 쪼개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25는 5와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소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요? 2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를 두 번 곱해야 된다. 그죠?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 있네요.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써줍니다. 2 곱하기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적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밑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겠죠. 자, 소인수분해하고 각각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36을 소인수분해해보자. 요거는 방법 1로 해볼까요? 자, 36. 딱 생각나는 게 66, 36이다. 그럼 66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 1, 가지치기 방법은 요런 게 좀 편해요. 방법 2는 무조건 소수인 인수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6은 2 곱하기 3으로 되고 요 밑에 있는 6도 똑같이 2 곱하기 3. 이제 다 소수다. 그죠? 2, 3은 소수니까. 그러면은 2 두 번, 3 두 번 곱했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는 뭐다? 소인수는 2, 3 이게 소인수예요. 소수인 인수. 그래서 2와 3이 소인수다. 자, 54는 방법 2로 한번 해볼까요? 자, 2로 나눠보자. 2는 4, 2, 7, 14. 3으로 나누면 9, 3,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소인수는 2하고 3이 됩니다. 84도 해볼까? 그냥 딱 생각나는 게 4랑 21이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4는 2, 2로 되고 21은 3, 7로 되고 그러면은 2의 제곱 3, 7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요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고요. 소인수는 2, 3, 7이 되는 거지. 자, 525 볼까요? 525 2번 방법으로 해보자. 5, 1은 5, 5, 25 25 5, 5의 4제곱이다. 그죠? 5의 4제곱. 소인수는 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4번 45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1번 45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래. 그럼 45를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5, 9, 45, 3, 3은 9 3의 제곱 곱하기 5.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하면은
4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36 같으면 6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낸다고 하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다 짝수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다 짝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지수가 다 짝수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랑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 지수 법칙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그런 지수 법칙을 안 배우고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을 제곱하면 되고요. 3의 제곱은 3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제곱이 되는 거야. 요런 거 법칙을 지수의 분배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죠. 이거 1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144거든요. 그래서 144라는 녀석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수가 짝수이면 지수가 요렇듯이 지수가 짝수이면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아까 전에 45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 3의 제곱 곱하기 5였다 그죠?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5였어요. 자, 여기다가 뭘 하나 더 곱해가지고 지수가 다 짝수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요? 5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지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봐봐. 5를 하나 더 곱했어. 원래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여기다가 5를 하나 더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3 곱하기 5 전체의 제곱과 같다고. 이 녀석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5 하면 15니까 얘는 15의 제곱이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1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조금 어렵지만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답니다. 물론 뭐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하고 가는 게 편할 겁니다. 자, 18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내가 18의 약수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한쪽에 2의 약수를 다 적어요. 2의 약수면 1하고 2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근데 1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예요. 아 그냥 이렇다 하고 생각하세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인 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0제곱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나중에 언제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0제곱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약수를 또 다져놔. 그럼 3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거, 3이 한 번 곱해진 거, 3이 두 번 곱해진 거,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18의 약수는 이게 재료가 되는 거야. 이 재료들끼리 곱해가지고 나오는 요 6칸에 들어갈 수들이 다 18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고요. 그 다음에 2랑 1이랑 곱하면 2고요. 1이랑 3이랑 곱하고 2, 3은 6,
9, 18 이렇게 1, 2, 3, 6, 9, 18 이렇게가 18의 약수가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는 2 하나만 있으면 사실 지수가 1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가로줄이 몇 개? 1. 지수가 1이니까 0하고 1하고 해서 두 개.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 주는 거지. 이게 뭐? 0인 경우, 지수가 0인 경우 하나를 더 더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세로로 몇 개? 지수가 원래 2였죠? 2였는데 0인 거 하나를 더 더해 준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3, 6.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해보지 않아도 뭔가를 소인수분해를 했어. 어떤 수? 아무거나 뭐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막 150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150은 좀 그렇다. 150 말고 72 한번 해볼까요? 72는 2의 세 소인수분해부터 합시다. 72 소인수분해하면 2, 3은 6, 2, 62, 2, 1은 2, 2, 9, 18, 3, 3 이렇게 되니까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70의 약수를 쭉 다 적지 않더라도 개수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요. 그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얘가 12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A의 약수는 AM제곱 요렇게 소인수분해 됐을 때 AM제곱의 약수, B의 N제곱의 약수를 곱한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70이 아까 했는데 그죠?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여기 채울 게 이제 1하고 2하고 곱하고 4, 8, 3, 6, 12, 24, 9, 18, 36, 72 이렇게. 그래서 2의 세제곱의 약수인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인 1, 3, 3의 제곱을 서로 곱해서 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약수는 1, 2, 3, 4, 5는 아니고 6, 8, 12, 9, 12, 18, 이거 너무 많은데? 24, 36, 72. 36, 72이다. 자, 다음 255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225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5, 4, 25, 25. 5, 9, 45, 3, 3. 그러니까 225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 3, 3의 제곱, 1, 5, 5의 제곱 표를 채워줍시다. 그러면 1, 5, 25, 35, 25에다 3 곱하면은 75. 다음에 9, 45, 225 이렇게겠죠? 약수를 모두 구하라. 이거 다 적으시면 돼요. 1, 3, 5, 9, 15, 25, 45, 75, 100, 225. 약수의 개수 몇 개? 3 곱하기 3, 9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약수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와도 돼요. 다 구해봐도 돼요. 근데 개수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 해갖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근데 소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하려니까 소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소수 개념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수를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자연수는 이렇게 나뉜다 하는 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소수랑 합성수랑 이거 말고 1도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1 많이 빼먹어요. 소수, 합성수 1 이렇게 있다는 거. 소수는 약수가 2개인 거.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거. 그 다음에 거듭제곱 배웠고요. 곱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인수 이야기 했죠. 약수랑 거의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고 소인수로 분해하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